안녕하십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요,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모아서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이 부분이 현명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가 뭐 분노면 분노, 즐거움이면 즐거움, 뭐 절망감이면 절망감,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닥치면은 그것을 뭐 세상 탓을 하거나 상황 탓, 남의 탓을 하고 뭐 그런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원인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것을 반응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상당히 격정적이고 어떤 때는 분노에 쌓이기도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오롯이 제 몫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왜 생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특징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장점, 단점,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떤 회합이 있거나 뭐 영수회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회담이 있거나 이러면 막 물어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거죠.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관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혼자 도취돼서 이야기할 뿐이죠. 상대편의 반응을 봐가면서 진전을 시키고 가망성이 없다, 그럼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또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침묵을 하는 것이 대화에서 가장 무거운 그런 대화술입니다. 그것을 무슨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진중하고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을 보면은 말이 많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막 험한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상당히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침묵은 결국 경청입니다. 듣는 거죠. 어떤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경청을 하면 대부분 제풀에 끝나고요. 뭐 너무 수준 이하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맞춰지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거의 많은 말을 하고 돌아오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도 아니죠. 그냥 공허하게 허공에다 뱉어버리는 말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언론에서는. 근데 사실 어떤 말을 했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있어서는 그 내에 어떤 그게 있거든요.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세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침묵으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경청이죠. 거기에는 경청.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렇지 않든.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렇게 도전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뭐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을 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요게 나쁘고 저건 이거 나쁘고 이러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이 개척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간관계나 남의 탓을 하거나 남을 막 그렇게 비방하고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성취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저도 지난 한 5, 6년 동안에 그 자유시민 운동 이걸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더군요. 오히려 그냥 공부라든지 이렇게 연구라든지 그러는 것은 한 만큼 나오고 나와의 그 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반면에 인간관계라든지 사람들과의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느낀 부분들은 그겁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는 인간관계라든지 사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진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번째는 사물의 깊이, 이런 것을 깊게 통찰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외향적인 것,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것을 항상 꿰뚫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물의 이치이건, 아니 국제 관계이든, 또 외교 관계이든, 인간 관계이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든 그 본질적인 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여러 학습이죠. 연구와 공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결국 공부와 경험인데요. 그거 역시도 침묵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다섯 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실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실수라든지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주 편협된 사람이라든지 고집불통인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수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죠. 여섯 번째, 다수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거기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방침을 정하자, 뭐 비판적 지지를 하자, 누구로 이번에는 몰자, 뭐 어떻게 하자.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꼭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관계에 휩쓸렸던 적이 굉장히 많죠. 나치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부분 사람들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수를 휩쓸려 다니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은 뭐 신념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판단 능력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인가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시류에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가 있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겸허함이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성숙함의 바탕을 둬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막 자기 주장만 하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신념이 있고 다수에 굴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한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너가 없는데, 그 매너가 없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격 파탄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목표가 분명하고 신념이 확실하고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뚜렷한 신념과 구분돼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한테 심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남을 비방하거나 그러면서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해 보이죠. 이제 유연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와닿던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고 또 건강하고 뇌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더 이전에 많이 했으면 그런 후회도 듭니다. 하루, 그리고 1년, 또 그 2년, 이 시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루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성숙할 수 있게 무슨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잠도 다 잘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